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보호한다고 지금 방탄국회를 열었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하지만 비난 여론에 결국 방탄이 뚫렸습니다.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아요. 숨바꼭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오늘 오전부터 상황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에서는요. 오전을 중심으로 쫓고 쫓기는 한바탕 숨바꼭질이 펼쳐졌습니다. 네, 검찰이 5명의 여야 의원들에게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요. 의원들은 다른 의원실로 도망도 갔고 또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잠적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을 다닌 건가요? 네, 바로 내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집해놓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버티면 되는 거죠. 예. 지금 김재윤 의원이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한 모습이네요.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지금 어디 계시다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어쨌든 만감이 교차해가지고요. 어쨌든 재판 준비 관계로 국회에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변호사 좀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물증 확보했다고 자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질이 있으니까요. 자, 지금 김재윤 의원은 출석을 했는데 나머지 4명의 의원도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다들 오늘은 어렵다, 미뤄달라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었는데요. 예. 오전 11시경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출석하겠다 이렇게 예. 밝히니까 줄줄이 모두 무너진 게 된 겁니다. 뚝이 한번 뚫리니까 쭉 무너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재윤 의원이 출석을 했고요. 예. 또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 그리고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이 오후 5시 반 그리고 신계륜 의원이 오후 6시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조현명 의원도 오늘 저녁 8시경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영장 실질 심사 거치면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의원들은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까지만 버티면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 한번 버텨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에 도주도 하고 예.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연출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명분이 마땅치가 않고 또 국회의원이 늘 방탄에 숨어서 죄가 없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고조되면서 결국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편의 영향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종편에서 계속 지금 의원들이 숨는 장면, 또 대포폰을 가지고 딴 데로 도망간 장면,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하다 보니까 또 비난 여론이 더 커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렇게 항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중대 국장 설명해 주시죠. 보도하지 못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일부러 자신의 휴대폰을 국회에다 놔두고 사무실에 놔두고 예. 귀가를 어제 밤부터 그렇게 해놓고 귀가를 한 뒤에요.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혹시라도 추적을 검찰에서 할까 봐서 예. 자신의 운전사로 하여금 시내를 뺑뺑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숨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수사망을 혼선에 빠뜨리려고 했다. 예. 아주 제가 보기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그리고 추적을 해서 교란을 그렇죠. 예, 시도한 차량 거죠. 추적을 할까 봐서. 예. 그리고 조현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차명 핸드폰,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핸드폰은 다른 쪽에 놓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혼란에 빠뜨리게 이렇게 해준 경우고, 아까 김재윤 의원은 사실은 국회에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검찰 수사관이 오늘 40여 명이 무려 한꺼번에 국회로 들이닥쳤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고, 오늘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학용 의원이에요. 신학용 의원만 904호 예. 의원이관 904호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이 오니까 나갈 수도 없고 수사관이 계속 지키고 있고 기자들도 오고 하니까 결국은 그날 출두를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11시 반경에 내가 출두하겠다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줄줄이 출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또다시 방탄국회가 열려서 구속이 안 돼도 되는데 오늘은 얼마나 잘 버티고 싶었겠습니까? 그거를 막아낸 우리 국민의 어떤 여론도 굉장히 힘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숨고 이런 것들 한 걸 비난을 하면서도 어쨌든 이번에 5명이
방탄 국회도 없다고 그 다른 의원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출두를 안 한다면은 내일 방탄국회 안 열겠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체포동의안 찬성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저 장면은 신하경 의원실이네요. 국회의원회관. 신하경 의원실에 지금 아침에 8시 10분경에 신하경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요. 자기 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예. 동료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뭔가 대책을 논의를 하고 나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박범계 원내 대변인 모습이 보이고요. 맨 뒤에는 바로 저지투쟁위원회가 결성됐는데 거기에 속한 김성준 의원 모습입니다. 네. 아주 의원회관이 오늘 들썩들썩했는데 이거는 좀 신계륜 의원 방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두드려도 10여 분 동안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돌려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 네, 이윽고 보좌관이 나오죠. 네, 보좌관 얘기는 시의원이 어제 밤부터 국회의원회관에 분명히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의원실에 가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을 피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뭐냐면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가 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때부터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은 혐의고요. 또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6천만 원, 장남의 집에서 3억 원 이런 거액의 뭉치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한 반면에 새정치연합에서는 어떤 입법 로비 명분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입법을 명분으로 해서 어떤 돈이 오간 것 여기에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데 왜 우리 당만 가지고 그래? 이런 좀 예.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은혜 원내대변인은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이 수사의 성격이 야당 탄압의 성격을 갖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왜 야당에 그것도 야당을 어떤 지탱하고 있는 중도적인 다선 의원들만 골라서 그러느냐.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입법 로비가 모든 300명의 의원들한테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다른 의원들이 모두 다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입법을 해줍니까? 그런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보면은 김재인 의원 같은 경우 5천만 원, 그리고 신계룡 의원도 5천만 원, 신하경 의원은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3,880만 원, 그리고 서울예술종합고등학교에서 1,500만 원. 해서 셋 모두 5천만 원 이상인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게 검찰의 탄압인지 또 비리의원에 대한 어떤 단죄인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에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특권으로 지목되는 것이 지금 불체포 특권.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저 불체포 특권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판 기념회입니다. 지금 정치자금법이 아주 투명해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아졌는데요. 그 탈출구로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출판 기념회입니다.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 피부로 느끼신 출판 기념회 문제점은 뭡니까? 저도 책을 2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 기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 기념회 준칙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너무 약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법 위반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자,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 앞으로는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 가능한지요? 조수인 차장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 초부터 여야 대표가 모두 이 출판 기념회라는 것은 불법적인 돈의 창구로 변질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이미 다짐한 터입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흐지부지 돼 왔거든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어떤 창구는 열어놓되 돈이 얼마나 거치고 이 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공개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는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당 차원에서 제도적인 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일 그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출판 기념회 저도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정치부 기자 시절에 취재를 해보면서 이제 가보면 진짜 인산인해거든요. 특히 정권의 핵심 실세들 출판 기념회를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보통 얼마나 거치죠? 네. 보통의 의원은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거친다고 하고요. 실세 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10억 원 정도가 거칩니다. 10억이요? 예. 특히 이 정권 실세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면 여의도 일대가 교통이 다 마비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작년에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의 처신이 굉장히 그 화제를 끌었는데요. 출판 기념회를 한 직후에 이분이 모금함을 들고 바로 나갑니다. 예. 왜냐? 보좌관도 얼마가 거쳤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들고 나간 겁니다. 놀랄 일이네요.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대기업에서는요. 그 채널의 방송이 나간 뒤에 굉장히 연락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제발 좀 근절시켜달라. 이게 출판기념회 안내장에 오면 고지서 온 기분이 든답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 임원의 경우에는 잘 아는 의원에게는 보통 50만 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지만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낸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대기업에서 몇 천만 원 이상씩이 나간다고 봐야겠죠. 대단한 금액이네요. 이게 저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책이 과연 읽을 만한 것인지 네. 저렇게 비싸게 들여온 책이 장안에서 화제가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출판 기념회라고 하더라도요, 직접 쓰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래서 대필이죠. 여의도에는요, 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 대필 작가의 가격도 다릅니다. 책보다는 고지서를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분명히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액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씩을 다 예.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모금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출판 기념회 한 번에서 10억을 번다는 건 거의 팔자를 고치는 건데, 자, 여야 의원들, 국민의 뜻보다 위에 있는 특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